자, 오늘부터는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정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주로 철학도 신학과 관련된 교회 목사님들이 레비나스의 철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요즘 이제 미국에서 뭐 돌봄 민주주의, 돌봄 윤리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돌봄 윤리, 돌봄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레비나스가 사상적인 기반이 되어 있어요. 뭐 소위 우리가 이제 보통 복지국가, 또 뭐 장애인,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철학적 기반이 누구느냐? 사실 레비나스란 말이에요. 또 난민들, 이민자들, 탈북자들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때 환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환대란 개념을 쓰고 있는 사람이 레비나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그 자주 쓰고 있는 포용, 수용 이런 것보다 환대, 돌봄 이런 용어가 사실은 레비나스가 만들어낸 용어고, 그 안에 철학적인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학을 기반으로 해서 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레비나스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레비나스의 글은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하이데거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았던 1930, 40년대 공부했던 시절이 하이데거에 대한 그 현상학적인 접근이 유명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이데거나 후설의 현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유태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종교적인, 소위 기독교 중에서도 유태교의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이데거와 유태교를 잘 모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쓰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글 쓰는 게 무슨 논리적인 글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이고 영감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 혹은 이성중심, 주체중심주의 정치 철학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타자의 정치학을 얘기하면서 하버마스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소위 헤겔, 그 다음에 레비나스는 나중에 무슨 폴 리케르, 그 다음에 멜로퐁티까지 대부분 다 뭘 비판하냐면 주체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적인 논리의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타자라고 하는 건 나와의 바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체중심주의, 소위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나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 철학이란 말이에요. 나의 권리, 나의 동질성, 나의 무슨 아이덴티티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타자는 그렇기 때문에 배제되고 무시해왔던 개념이죠. 근데 이제 와서 21세기에 여러 가지 난민 문제니 탈북자 문제니 이런 문제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타자에 대한 문제를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당연히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하고 있던 이성중심주의,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건 가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레비나스의 글은 참 읽기가 어려워요. 저도 참 이 사람 읽으면서 어려웠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 사람 얘기는 이 시간과 타자라고 하는 첫 번째 요 강의를 모아놓은 책, 요게 제일 쉬워요. 이게 이제 초창기 1940년대 50년대 이 사람이 한참 공부하고 강의할 때 썼던 강의 내용이라 제일 쉽고 이해하기가 좋아요. 여기서 이제 타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주의 중심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이제 무슨 전체성과 무한이고, 그 다음에 나올 게 존재와 다르게라는 세 가지 정도의 책이 이 사람이 어떤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누는 대단히 중요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타자라고 하는 데서는 타자성이 뭐냐, 타자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그 다음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소위 자유주의 중심 철학, 계몽주의 정치 철학을 전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소위 동일자의 철학, 동일자의 제국주의. 그러면서 그 전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타자의 어떤 중심을 인정하는 철학으로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드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유명한 책이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존재와 다르게라는 책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와 대면적인 상황, 이 사람이 이제 타자를 바라보는 것이 대면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나와 다른 대면적이지 않은, 내가 모르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타자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로 근접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세 책이 이제 가장 중요한 책들인데,
하여튼 어렵지 않게 합시다. 내가 늘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게 정치 철학이라는 게 귀신 신화랄 거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말은 좀 어렵더라도 그 문제의식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일까, 이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진짜 대책이 안 씁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랐는데 되도록이면 곡해하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레비나스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과 타자라고 하는 것의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네 개의 강의인데 1강에서 이렇게 제목만 보고 알고 있는 게 존재의 고독, 이런 말이 나와요. 존재의 고독. 여태까지 우리는 왜 고독했냐? 찰스 테일러가 앞에서 무슨 뭐 개인주의적인 삶, 어떤 성향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이 불안하고 삶이 피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레비나스가 이 시간과 타자라는 첫 번째 강의에서 존재가 왜 고독하냐? 그래서 고독과 홀로서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에서 비로운 거죠. 하이데거가 주로 이제 무슨 존재의 고독, 무슨 향유, 이런 말을 쓰는데 비슷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강 같은 데 보면 고통과 죽음, 뭐 이런 말도 써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노동을 통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늘 괴롭고 뭔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이데거 용어인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기회 있으면 하이데거 강의를 살짝 할 텐데, 하이데거가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죽음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그 존재를 깨닫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레비나스는 그 소위 하이데거와는 달리 그런 존재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죽음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하이데거가 조금 그 소위 염세적이고 비윤리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끝을 냈다면, 이 레비나스는 어떻게 하면 하이데거를 넘어서 새로운 윤리의 차원을 한번 마련해 볼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3강의 타자와 타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와요. 하이데거한테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한테 타자라는 것은 익명성의 타자고 나한테 무서움을 주는 타자죠.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존재적으로. 나를 괴롭게 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비나스에서 오면 타자나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89쪽에 보면 존재자는 타자에 의해 자기 자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타자와의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자에 대한 문제 설정으로 레비나스가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어떻게 하면 내 존재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나를 좀 소멸시키지 않고, 하이데거는 나를 소멸시키는 존재였죠. 타자는 무서움을 주는 존재였고. 근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내가 타자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1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뭐가? 타자를 바라보는 게. 이러한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이며, 타자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관계이며, 타인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빼앗는 얼굴과의 만남이다. 받아들인 타자, 그것은 타인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얼굴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써요. 이 얼굴이라는 말이 사실은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표현이고, 이것이 뭐 나중에 이제 그 전체성과 무한에 가면 그 책에서 얼굴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그걸 개념적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를 여태까지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인식이나 어떤 그 표상으로 타자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후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죠. 후솔도 타자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인식의 주체죠. 혹은 인식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레비나스한테는 그게 얼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체 철학이나 어떤 인식론적 철학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또 92페이지 보면 시간과 타인이라서 보면 미래와의 관계 속에, 93쪽 읽겠습니다.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즉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은 타자와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결국 윤리 아닙니까? 어떤 희망이고. 근데 그 희망인 미래, 시간적으로 미래라고 하는 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3강에서 타자, 시간, 미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는 없었던 것들인데 레비나스가 이것을 주로 새롭게 이 개념 정의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윤리 철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좀 합시다.